끙끙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고 그렇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언제나 옳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관계자, 보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성공 노하우, 보험 설계사들에게 정말로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는 보험인TV 송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험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순한 영업활동같이 생각이 들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보험회사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수당이 또 높은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소송이나 분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소송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려운 게 일반 변호사님들을 사실 찾아뵈면 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복잡하잖아요, 우리 보험의 구조가.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이러느라고 변호사님에게 보험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정말 그거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보험의 전문가로 보험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 문동주 변호사님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했지만 소개 좀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유한해송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동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2008년에 보험 변호사 개업을 해서 15년차 변호사고요. 2019년부터는 네이버 카페 보험인에서 자문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 분야 보험을 등록받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보험법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보험의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해 주시니까 정말 저도 도움 많이 받기도 하고 정말 든든한데요. 우리 여기 시청을 하시는, 구독을 하시는 보험인 분들께서 혹시 기본적으로 항상 보험에 관계됐을 때 알아야 될 주의사항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첫 출연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 영업 활동의 시발점이자 A부터 Z까지 분류한다면 A에 해당하는 위촉 계약과 그 절차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위촉 보험이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회사에 입사해서 쓰라는 대로 쓰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맞습니다. 이 보험 설계사분들이 너무 보험 영업 활동 열심히 하시는 데만 천착한 나머지 정작 그 전제가 되는 위촉 계약의 중요성과 어떻게 보면 무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무서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촉 관련 주의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위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FC 위촉 계약서와 영업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영업 규정은 보험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원수사라든지 대형 지회 같은 경우는 구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작은 지회나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게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 위촉할 때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고 환수당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수에 대해서 체크를 반드시 위촉을 할 때에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대부분의 그 위촉 계약서나 원수사회 계약서에 보면 해촉 후에는 자녀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촉 후에도 환수 책임은 100% 져야 된다. 세 번째, 위촉 계약 당시에 위촉 계약서랑 영업 규정을 당신에게 전부 교부했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했다. 네 번째, 이러한 내용을 읽고 확인하고 서명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냥 문서가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교부도 못 받고 설명도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사인을 하라 그러니까 사인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나는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정당한 항변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몇 번 더 물어보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촉 관련해서 작성 내용 중에 자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위촉 서류에 자녀 수수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보험 설계사들이 가장 또 요즘 예민한 게 자녀 수수료잖아요. 늘 화제와 이슈가 되고 있고 위촉 계약서에 우리가 모집수당, 이월 수당이 아닌 자녀
유지 수수료가 있을 때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에 위촉 서류상 그걸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주의 대표나 관리자가 구두로 약속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혹시 구두 약속이라도 법적으로는 충분한 분쟁거리가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구두 약속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경우는 녹취를 하거나 증거. 문자 메시지를 증빙으로 남기는 절차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녀 수수료에 대해서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건 저도 궁금한 건데 우리가 수당 환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네네. 자녀 수수료 미지급도 굉장히 이슈가 되지만 우리가 지급받은 수당에 대한 환수를 사실 받은 수당이 뭐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상적인 그 환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보험사들은 내가 받은 돈이 아니라 좀 초과 환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초보 설계사님들은 그런 걸 사실 모르고 입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초과 환수 부분에 대한 명시가 규정에 있다.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수당의 환수라는 것은 당연히 지급받은 본인이 받은 수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환수를 되더라도 100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GA들 같은 경우는 연대 책임과 같이 해서 보험 수당을 수여하는 다른 설계사, 상위 설계사의 책임까지 한 곳으로 모는 방식으로 해서 초과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규정의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으로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무효 소송까지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받은 수당이 있어도 초과 환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가끔 그런 사례를 들으면 좀 속상하더라고요,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변호사님한테 찾아가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약서라고 해서 다 계약은 아니니까 불공정한 부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FC들이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다가 좀 다른 사유로 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보험사들은 뭐 3개월 업적, 뭐 5개월 업적, 기본 평균 업적을 하지 않으면 강제 해촉을 해서 내가 남겨놓은 유지나 자녀 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보험회사나 GA들의 위촉 계약서를 보면 최저 실적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 설계사를 강제로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죠. 그런 규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규정을 미달하게 되면 해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모집 실적이 좋고 자녀 모집 수수료가 많은 경우 많은 설계사분들이 뭐 건강이나 기타 여한 사유로 조금 쉬고 싶으실 때 이걸 빌미로 해서 자르고 이제 유지 수수료를 회사가 착복하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분명히 회사와 별도 협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 약속을 통해서 일부 완화를 시켜놓고 개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은 경력자이기도 하지만 경력이 있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해지, 계약 해지, 환수, 자녀 수수료 그리고 내가 쉬는 동안에 또 유지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 규정들 정말 복잡한 게 많으니까 좀 꼼꼼하게 위촉을 할 때 살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생기시면 항상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사건을 많이 맡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는 사건 하나 있으면 사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계사와 회사 GA 간의 수당 환수 소송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맡았던 소송 중에 승소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은 보험 대리점 퇴사 후에 해촉된 이후에 수당 환수 소송을 당해서 한 4년에 걸쳐서 법적 공방을 했고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그 1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례에서 이제 승소를 했는데 그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경우에는 보험 위촉 계약서상 영업 규정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영업 규정을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원수사의 수당 환수 및 지급 기준에 따른다 이런 안내 문구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원수사의 규정을 적어도 위촉 계약 당시에 설명을 하고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부분을 잘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런 승소 사례가 또 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 환수에 관한 법적 분쟁이라고 해서 모든 분쟁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것이 이길 수 있는지 질 수 있는지, 그러면 지더라도 지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뭐 내용 증명을 받거나 수당 환수 통보를 받으셨을 때 절대 혼자서 끙끙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고 그렇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언제나 옳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을 땐 항상 그냥 당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정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또 제일 이슈가 금소법 시행이잖아요. 네. 요즘에 금소법 시행으로 또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과된 사례 혹시 있었나요? 지금 금소법이 시행된 지 1년하고도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벌금이라고 본부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벌금은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선고를 전제로 한 것인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문제된 사례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영업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법적인 뭐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면서 되게 많을 때 제가 진짜 전화를 많이 드려요. 되게 쓸데없는 질문도 하는데 되게 잘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연락처를 이 화면 밑에 남겨놔도 될까요? 영광입니다. 네, 여기 화면 밑에 지금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요. 저는 가끔 밤에도 전화를 드리는데 그렇긴 하지 마시고 낮에 언제든지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을 때에는 보험 전문가 변호사 문동주 변호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변호사님?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률 관련해서 많은 조언 해주신 문동주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보험이 TV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